네, 안녕하십니까. 건알지를 주관하고 있는 김광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죠. 물이 우리 몸의 70% 정도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면은 너무 안 좋아지죠. 그 대신에 이제 호흡,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호흡과 스트레스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리시나요? 잘 보이시죠? 우리가 물은 좀 먹지 않아도, 좀 견딜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한 며칠 견딜지는 모르겠지만, 한 2일, 3일? 근데, 이 공기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은, 3분 정도 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죽게 됩니다. 호흡도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코로 숨 쉬는 복식호흡. 너무나 중요합니다. 입으로 쉬면은 에너지가 많이 효율이 떨어지고 불안전 연소 된다고 해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호흡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목차는 첫 번째, 몸의 정화와 함께 마음의 정화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마음과 육체의 독이다. 또 세 번째, 호흡과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청정기를 선택하는 방법.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하는 환경이 더 많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나가서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 하루 종일 거의 9 to 6죠. 뭐 요즘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점심시간 때 잠깐 나오는 것 빼고는 계속 실내에서 생활한다.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안에 실내 공기가 더 더럽다고 해요. 밖에 공기도 역시 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들어왔지만은 더럽다고 합니다. 근데 몸의 정화와 함께 마음의 정화도 중요한데요. 잘 먹어야 모병장수한다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있죠.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물이죠. 물. 다음으로 공기. 예, 공기를 제일 많이 먹겠죠. 그러나 공기보다 많이 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선택을 초이스를 하게 되죠. 그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솔직히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자꾸 무슨 말만 하면 따지고 뭐 아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정에서 부정을 하는 사람. 근데 장수하려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A, B, C로 표현하는데요. A는 좋은 마음, attitude. B는 좋은 공기, breath죠. C는 좋은 물, clean water. 이렇게 세 가지가 중에서 마음, 공기, 물,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어, 인- 좋은 마음이라는 거는 남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수긍하는 마음이에요. 기막힌 인생이란 말이 있죠. 기가 막혀서 순환되지 않는 인생은 외부의 좋은 기운과 차단돼서 인생에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외부의 좋은 기운을 잘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좋은 공기와 태양빛을 몸에 좋은 에너지를 주파수가 있대요.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그러네. 힘들거나 마음이 꼬이면은 기운이 불통하게 돼요. 기가 막히는 거죠. 어,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과정에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을 하는데, 즉,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 일을 잘 할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가 통하는 인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꼭 저기 같아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분노를 하죠. 남의 말에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 싫어요. 그래서 물에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물에다가 좋은 음식,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감사하는 말, 좋은 말을 계속 해주고 그런다면은 물 분자 구조가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봤죠. 그런데 험악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음악을 듣거나 뭐 서로 불평불만하는 말을 듣는다면은 그 또한 물도 안 좋아한 응고가 되고 그 결정체가 안 좋아졌어요. 물의 70%인 우리가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살아야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면서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씁니다. 요번에 우리 딸이 잘 그 회사에 취직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게 돼서, 운동하고 안 다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 성가대에서 같이 성가를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거, 내가 살아오고 있다는 거, 건강하다는 것까지 감사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사람 있죠? 미국의 여성 자선가이면서 사업가이면서 방송인이에요.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성인데 그 이유는 바로 감사하는 습관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감사일기를 하루에 5번씩 썼대요. 별게 아니고요. 나는 오늘 누가 이렇게 해줘 감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5줄을 쓰는 겁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고 기가 막힌 인생이 됐다만 기가 통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음,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어, 일반적으로 물고기끼리 이렇게 천적이 없는 물고기들이 오래 못 산대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천적을 한 마리 넣어놓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의사들은 만병의 근원을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뭐 어떤 병명이 없으면 스트레스성이다, 신경성이다, 만성병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의 하나가 이제 고혈압, 당뇨, 암, 통풍,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도 다 원인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혈압 약을 끝까지 먹어야 된다, 당뇨약도 정말 이거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혈관 디톡스하고 당뇨는 어떻게 해요? 당을 낮추려면 혈관부터 관리하고 장을 관리해. 아무튼 또 한쪽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암에 잘 걸리는 유형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그거를 잘 못해요. 그거를 어떻게 뭐 관리를 못합니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좀 좋은 면도 있어요. 골치 아픈 일을 겪거나 할 때, 스트레스 받아, 골 받아, 열 받아, 막 이런 표현을 막 죽겠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변 사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되면 우리 항상성, 우리는 항상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항상성이 깨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생리 형상도 안 좋아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싸우려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야 된다고 해요.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응고돼요, 응고. 그렇죠. 응고가 되고 막 화내면 막 응고되고 다르죠. 차라리 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를 못하게 되면 어떤 피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하면 되는데 그걸 못 피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일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스를 삶의 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거나 어떤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어떤 야외에 나가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술로 많이 하죠. 남자들 술. 근데 요즘은 술도 잘 안 먹어요. 그죠? 저는 그 테니스를 통해서, 우리 딸도 테니스 치는데 너무 좋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암에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을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안 웃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둘째,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 셋째, 식사가 엉망인 사람. 즉,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질병에 더 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격이 좋습니다. 음, 저는 옛날에는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너 때문에, 뭐, 날씨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당신 덕분에, 테니스 치고도 당신 덕분에 오늘 게임 즐거웠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오늘 좋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일도 수월하게, 이제 덕분에란 말을 많이 쓰니까,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또,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어니 젤렌스키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다섯 가지가 참, 그래요.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 내일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내일 가다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지진 나면 어떡하지? 별 쓰잘데기 없는 일이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였고요. 또 이미 일어난 일, 과거를 자꾸 걱정해요. 과거 어떻게 돌아가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30%. 또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못한 사소한 고민에서 또 22%가 당했고요. 또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해 이게 4%. 이건 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꿔놓을 수 있는 일,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이 4%. 어, 있는 일이네. 없는 일로 봤으니. 있는 일이에요. 이거 없는 일로 돼 있어요. 왜?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복권을 사는 거겠죠. 복권 사면 다음 일주일은 또, 그 옛날 그 로또 복권 많이 유행했잖아요. 일주일은 재밌게 살잖아요. 나 이거 될 거야. 그러면서. 음, 사람들은요, 뉴스 얘기도 많이 하고, 정치 얘기 많이 하고, 뭐, 종교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나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왜 우리 그거 갖고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는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건 좋은데, 솔직히 과거여서 내가 그랬을 걸, 어쩔 걸, 이런 말을 계속 스트레스를 자기를 주게 됩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를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췌장이 혹사한대요. 음, 스트레스 받으면 췌장이 망가진다. 그러면 당뇨가 걸린다는 얘기네.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머리와 근육의 혈액이 집중되면서 당연히 장기, 즉 위와 장에는 혈액이 덜 공급되겠죠. 왜냐하면 머리와 근육으로 막 혈액이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신에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분비되고요. 간과 근육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혈당을 끌어올려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힘이 실리다 보니까 기분을 좋게 하는 다른 거,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 분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췌장을 자극하죠. 그러면 커피를 먹게 되거나 뭐 카페인을 먹거나 탄산음료들 뭐 이런 것들 단 거 이걸 계속 먹게 돼. 이게 순환되니까 결국 췌장이 혹사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영양소가 결핍 상태가 오고요. 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해제되면 그동안 분비된 호르몬과 유해산소,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과 신장이 해독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엄청나게 소모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은 건강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피로감도 느끼고 기력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요, 결국 영양소 결핍 상태가 되고요. 결국은 질병이 오겠죠. 어, 스트레스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받아, 뭐 하지만은 그냥 탁 털고 일어나야 되겠죠. 어,
매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늘 챙기시고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또 받아도 술이나 뭐 이런 걸로 풀지 마시고 운동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다음에 뭐 지인과 만나서 주말에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서 좋은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호흡과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 깨끗한 공기는 당연히 중요하죠. 한의학에서는 경락이라고 해요. 뭐,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경락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운이 지나가는 자리, 또는 침과 뜸을 놓는 자리,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혈이죠, 혈.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고 순환하면 맑아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듯이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순환돼야 돼요. 기가 순환돼야 돼요. 음, 기가 차다, 막 이러잖아요. 또, 폐는 외부를, 폐는 청기를 받아들인다고 해요. 기혈의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고, 기혈의 순환이 막힌 병이 생기겠죠, 당연히. 우리 몸의 혈액은요, 보통 4리터에서 5리터 정도인데, 림프를 보면요, 이거의 두세 배 많아요. 12리터나 15리터 정도 됩니다. 림프가 뭐냐면, 액체. 림프는 혈액과 피부 사이에 위치한 투명한 관이에요. 혈관과 피부 사이에 림프가 있다는 거죠. 투명한 관인데, 이 지방과 노폐물이 이것을 노폐물을 흐르게 돼요. 음, 혈관은 결국 상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상수관. 림프는 하수처리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이 나오고 림프관이 손상되면은 노르스름한 체액이 나오게 돼요. 이것이 림프입니다. 어, 혈액이 맑으면 림프도 맑고 혈액이 탁하면 림프도 탁하겠죠? 림프가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소장이에요, 소장. 그러니까 소장이 안 좋으면 장이 안 좋으면 림프도 탁하고 혈액도 탁하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소장, 장청, 뇌청이라 했죠. 그래서 혈액만큼 중요한 것이 산소인 때인데요. 결국 림프나 혈관 관리하려면 소장 관리하라 이거예요. 혈액만큼 중요한 것이 산소겠죠. 사람은 음식만 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을 통해서 이게 이제 호흡을 통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호흡을 잘하는 사람은 93%가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해요. 근데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노폐물을 한 70% 정도를 기체화시켜서 몸 밖으로 빼낸대요. 미국의 한 자, 미국의 한 생명공학 정보센터 연구에 의하면은 호흡 습관이 나쁜 사람은 에너지 효율이 8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폐물도 많이 나오면서 배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좋은 호흡은 공기가 깨끗한 정도나 호흡법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맑은 공기, 응? 맑은 공기가 공급되어야 혈액이 깨끗해지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대도시에는 양이온이 많죠. 근데 시골에는 음이온이 많죠. 우리 성인들은 하루 20시간 정도를 체내에서,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실내 공기는 바깥 공기 10배 이상 오염이 돼 있어요. 근데, 어, 솔직히 집이 문 꽉 닫고 환기 안 하고 있으면 집 안이 더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 그 뭐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가면은 엄청난 그 화학 냄새가 나잖아요. 예? 그게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수면 시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야 돼요. 어, 환기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저기 뭐죠?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크기죠? 0.3 마이크로미터죠? 0.3 마이크로미터 얼마, 1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 1ml에 1000분의 1이 1 마이크로인데, 그러면, 어휴, 엄청나죠?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이 초미세먼지들은요, 이게 밖에 안으로 들어간 폐에서 뭐 있어가지고 몸속에서 흘러다녀요.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와.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공기청정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전에 해가지고 지난 연도에 뭐였죠, 그거? 무슨 병이었죠?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 되면은 결국은
호흡으로 들어가서 알러지라든지 폐질환, 혈액에 오염을 가져오게 돼요. 아, 그래서 공기가 맑아야 호흡을 잘할 수 있는 거겠죠. 동양의학에서의 폐는요, 외부의 청기를 받아들이고 청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라고 하고요. 또 음식은 입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은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장으로 구분한다라고요. 그래서 코로 숨쉬기를 잘못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애들 보면은 이렇게 입으로 호흡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비염이 많이 걸리는 거죠. 어. 코로 숨을 쉬어야 청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코로 호흡해야 공기 온도를 30도 이상 덮일 수 있고요. 습도도 40% 정도 낮추고 세균이나 이물질을 걸러내게 돼요. 코털이나 뭐 이런 데서. 입으로 호흡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입으로 호흡하면은 결국은 숨쉬는 불안전 연소가 생기게 되고요. 노폐물도 형성되고 또 입과 표면마의 건조로 인해서 세균 번식이 증가하게 돼요. 코막힘이나 비염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침이 마르고 입안이 건조해지겠죠. 또 점막 세균 번식이 일어납니다. 염증이 생기고요. 구내염, 목감기 많이 걸리죠. 코막힘과 비염 발생. 그러면서 뇌동맥에 산소가 부족하면서 호르몬 분비가 저하됩니다. 이 코로 숨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등이 잘 공급이 안 나와요.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않죠. 그러면은 성장 장애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불면증, 우울증, 학습 능력 저하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동의 경우가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겠죠. 만성 피로도 이러면은 만성 피로가 생긴다고 해요. 어린애들은 키도 안 크고. 그래서 과자나 인스턴트 등에 있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가 주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 개선해주지 않으면요, 아토피, 비염, 천식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호흡하지 않도록 좀 잘 해줘야겠죠. 아, 그래서, 그 있잖아요. 아이들이 젖 먹을 때, 이게 입을 막고 있고 있으니까, 이 호흡법을 배우는 거예요. 호흡을 배운대, 젖 먹을 때. 근데 너무 일찍 이유식을 먹이게 되면요, 코호흡을 안 하게 돼요. 입호흡을 하게 되니까, 분유를 먹으면서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등을 두들기잖아요. 여기 트름을 나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유를 먹는 것보다는 모유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래서 이런 병에도 걸립니다.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 나오고요. 신경계에서는 두통, 심리력 너무 많죠. 만성 스트레스. 자, 좋은 공기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좋은 공기 마셔야 되는데 그 좋은 공기는 언제 거냐? 어? 자, 헤파 필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데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고를 때요. 광고 보고 골라요, 광고 보고. 여기 다 웃겨갖고는. 근데 왜 그 공기청정기가 막 가격이 다 달라? 좋은 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그것만 팔면 되는데 저 이스프링 있었잖아요. 그 정수기 딱 한 대잖아, 딱 한 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정도, 세계 1위. 근데 공기청정기가 이 헤파 필터에 따라서 필터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결국은 돈 없는 사람은 나쁜 공기 마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H14 등급이 최고 수준인데요. 한번 봅시다. 아주 미세한 감기 바이러스가 잡아주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0.3 마이크로미터가 아까 초미세문제였고요. 음, 여기 감기 바이러스 0.02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보다 작다는 거죠. 바이러스. 자, 그럼 보통 해봐 10에서 24 본데 헤파 필터는 크기가 0.3 마이크로미터 정도 입자가 1회 통과 시 제거율이 95%인 것을 헤파 필터 21등급이죠. 이상인 거. 21등급 이상이어야 돼요. 요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제거율이 99.5%인 22등급 세미 헤파라고 하죠. 근데 제거율이 99.9면은 H13등급, 그다음에 그 밑에는 H14등급이 있겠죠. 0.3 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내야 돼요. 결국은 0.4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22등급 세미 헤파 필터는 초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헤파 필터는 초미세먼지를 걸러내겠죠. 그래서
어, 제, 어, H14 등급 같은 경우는 0.3 마이크로미터 미만 이하인 거는 100% 관통된다고 봐요. 감기 바이러스에 걸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 1 마이크로미터가 1000분의 1 밀리미터니까, 아우, 엄청 작죠. 자, 한번 봅시다. 21등급과 22등급의 차이는 제그 10배 차이고, 10배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21등급과 H13등급은 100배 차이입니다. 21등급과 H14등급은 1000배나 나죠? 와, 엄청나죠? 20등급과 H14등급 몇 배일까요? 1만 배네, 1만 배. 그래서 필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렌트용은 대부분이 공기청정기가 21등급이에요. 헤파 필터라고 명시할 수가 없죠. 여기는 세미 헤파 필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이야기하는 감기 바이러스 0.0이니까 이것까지 제외고 해야 됩니다. 이따가 다른 공기청정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어, 이런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공기 중에 최고의 집중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기청 0.0024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를 99.99%까지 제거해주는 초강력 집중 필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엠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등급을. 사람들 그냥 이게 등급도 안 하고 그냥 광고 보고 사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좋은 공기청정기 선택하는 방법에는 7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미세한 바이러스까지 잡아주는지, 예? 이거 헤파 필터 얘기를 해야죠. 고성능 카본 필터가 있는지. 카본 필터는 뭐냐? 뭐냐? 앞에서 먼지 제거하고 다 그러면은 이제 냄새 제거죠, 냄새. 응? 담배 연기, 라돈, 포름알데히드, 오존, 뭐 세집 증후군에서 유발되는 것들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그 아파트 문제입니다. 영국의 알레지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기청정기 이거를 검사하는데 영국은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 공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알러지 재단에서 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유럽 알러지 재단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기청정기 세계 부분 1위 공기청정기는요. 영국 알러지 재단 인증 19가지 전 항목에 인증받았어요. 108가 102가지의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그게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자, 또 셋째로는 공기를 장제로 순환시키는 기계식이 있느냐? 대부분 기계식이 아니에요. 기계식 모터가 비싸요. 제가 옛날에 부동산에다가 그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갖다 놨는데요. 친구가 그걸 딱 보더니 야 이거 뭐냐 그러니까 모터가 이거 기계식인데 이게 독일 건데 이게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얘가 150만 원 돈 되는 그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걔가 그 카이스트 박사거든요 자기가 살라고 그랬대 어차피 모터 쓰려고 나 웃겨가지고 참 돈은 주더라고요 당연히 더 싸게 샀다고 그만큼 좋은 거예요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그 싼 겁니다 그다음에 소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경제적인지, 전기세 필터 유지비는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되겠고요. 소음에 강해야 돼요. 너무 자는데 막 앵앵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제가 있는 엠머스피어 스카이 블루는 야간 기능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3의 인증기관 마크가 있느냐는 거예요. 유럽 알레르기 재단이 인증을 받았는지,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받았는지, 공기청정기 성능을 딱 다 해야 돼요. 다 검사했는지. 그리고 필리성, 필터의 오염도를 가시화하고 또 나와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의 오염 정도가 필터에 이렇게 앞에 나가 외관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소비자들도 쉽게 필터를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시중에 나오는 것들은요, 옥, 옥티솔 티아졸론이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는 3M 항균 필터인데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화학물질은 안.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많이 걸리게 돼요. 이 7가지를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봅시다. 그럼 이거 봅시다. 엠미오스피어 스카이대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거는 2가지예요. 요건 20평형, 요거는 12평형인데 좀 이게 가격이 다르죠. 150만 원대하고 이건 이제 90만 원, 80 몇만 원대인데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99.99%까지 제거해야 됩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블루 건데 이건 붙어 있어요. 항균 필터하고 집중 필터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먼지 제거하고 큰 거 제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야, 여기는 이제 항균 필터에 94%까지 위에 제거하는데, 이 블루는 89.6%좀 떨어져요, 조금. 음. 영국 알러지 재단에 또 마크 받았고요. 요 22가지 저항목에 대해서 다, 응? 곰팡이, 포자, 바이러스, 라우스, 다. 이거 그 영국 알러지 재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요. 실제로. 이거는 또 유럽 알러지 재단 인증 마크죠. 이거 맞은 데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어, 이거는 CADR이라고 해서 1분에 85, 8.5 세제곱미터를 정화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스카이는 약 20.7평 정도 됩니다. 블루는 5제곱 좀 떨어지죠. 그래서 12평형.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실용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작게 나온 겁니다. 어, 크기는 반으로 줄이고 무게는 줄었지만은 저는 블루를 쓰고 있어요. 혼자 사니까.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 이렇게 앞에 다 나와요. 모니터에. 그리고 또 솔직히 저 와이파이 연결이 돼가지고 필터 수명모드 이게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도 마찬가지. 블루는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호흡 중요합니다. 이 Q&A는 시간 관계상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8강 건강 100세 시대에서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어, 오늘도 다음 주에 또 만날 테니까 다음 주에는요.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가 뭔지 한번 보시고 그 공기청정기와 그다음에 어떻게 복식호흡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